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요. 반도체가 봐야 할 곳은 정치인가 실적인가. 사실 주가는 숫자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것이 바로 주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도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표 중 대표 업종이라고 그쵸. 하면 반도체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맞아요. 최근 들어서 7월 중순, 초중순부터 이제 반도체가 흔들흔들하면서 좀 매기가 식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김대준 대표님은 어떠세요?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일정 구간의 상승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순수이고요. 삼성전자가 7만 원 수준에서 8만 8천 원까지 24% 정도 올랐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따져보게 되면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조정 한 20% 내지는 10% 수준에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고요. 다시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쉬는 과정이다. 흔들립니다. 쉬어가는 조정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에서 만약에 무서워 도망가 이렇게 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은 위험을 가져가면 수익을 내는 것이 주식 투자이지 않습니까?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네. 리스크 앤 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반도체 우리가 오늘 시간에 얘기할 이제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뭐 한 120개 종목 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전체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주는 기업이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가 못 가면 우리 시장이 못 갑니다. 못 가요. 네. 갈 수가 없어요. 네. 궁극으로 시장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해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뷰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반도체가 못 가는 상황에서 주시장이 간다? 이거는 역설이죠. 그러면은 네. 떨어진다고 반도체 팔면 안 되겠네요. 어우, 더 사야죠. 우리 신입이 반도체 손절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아이 참. 한 발 더 들어가면 한 발 더 나가면 반도체 내에서도 네, 네. 가져갈 종목이 있고요. 네. 좀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있긴 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가져가야 되는데 AI 쪽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잘 팔았네요. 네, 손절했다 아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 어떠십니까? 여기 반도체가 7월 중순 들어가지고 조금 시들시들한 것 같은데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팔고 싶은 욕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때마침 그 미국의 정치 이슈가 나왔던 것이죠. 사실 이제 7월 초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아마 저는 그 분기점을 6월 27일 날 있었던 TV 토론으로 네. 봤을 때 트럼프의 당선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해서 그때 사실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가 좀 먹히면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특징이 이제 HBM으로 많이 갔던 거고 네. 과거 사이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 거죠. 과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주도로 갔다가 이번에는 오히려 하이닉스 위주로 간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업황이 좋은 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는 거에 대부분은 반도체가 견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 특징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 게 증산 없는 사이클이에요, 이번이. 그러니까 증산 없는 사이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너무 많이 생산을 해서 감산을 하면 그때부터 반도체가 주가를 바닥을 찍었잖아요. 감산 뉴스 나오면.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증산이 나오면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전에 너무 수요를 좀 착각해서 많이 잡다 보니까 생산 능력을 좀 많이 높여놨어요. 이제 그거를 소화하는 기간이 꽤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끼리 자조적인 말로 반도체 봄은 온다. 봄이 아직 안 왔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봄은 왔는데 증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과거의 레거시 관련들은 조금 주가가 멈칫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런데 대신에 HBM 관련해서는 좀 주가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죠. 근데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7월 달에 TV 토론에도 있었지만 마이크론 실적 이후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식어버렸거든요. 실적으로 식어버렸기 때문에 내일 하이닉스가 또 실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건데 어제도 그 가능성을 본 게 코스닥이 그렇게까지 안 좋았다가 네.
그 현대 일렉트릭의 이제 놀라운 서프라이즈를 보면서 전력기가 갑자기 튀어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실적에 좀 반응하는 상황이 좀 오고 있지 않나.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그럼 반도체도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TSMC처럼 예상치를 상회했는데도 시원치 않은 모습을 좀 보인다면은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분 다 어느 정도 반도체가 올라와 줬고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해주신 게 요거 한번 표를 띄워주시면 이제 TV 토론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면서 빅테크가 흔들렸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흔들린 건데 요 최근 한 달 동안 미국 대선 주요 사건이랑 증시를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상승률이 좀 많이 둔화되는 그런 움직임, 초록색 그래프를 보여주고 대신에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러셀 2000 중소형주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특히나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이 얘네들도 나쁘지 않대, 턴어라운드 한대 라면서 오히려 러셀 2000이 아웃퍼폼하고 있고 테슬라를 제외한 최근 한 달 동안의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를 보면은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그동안 잘 가던 애들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적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니까 실적 중에서도 중소형주,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 그리고 빅테크가 아닌데 실적이 괜찮은 애들에 집중을 하는 트렌드로 확실히 가야 된다고 보는 건지 김대준 대표님? 첫 번째 러셀 2000이 강하고 다우지수가 강하고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궁금해요. 러셀 2000 지수는 지난 21년 고점을 아직도 돌파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간 키맞추기 현상에서의 시장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가지수 측면에서 2,900, 3,000포인트 수준까지의 가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네. 시가총액 상위 이외에 있는 종목들, 10위 이외에 있는 종목들,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따져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N솔, 삼바, 셀트리온, 그다음에 뭐 KB금융, 네이버, 기아차,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이게 10개 종목입니다. 네. 과거에는 LG전자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내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15위 정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LG전자가 현재 시가총액 19위입니다. 삼성전기는 30위예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권 내에 랭킹돼 있었거든요. 지금 30권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장이 무슨 형태의 시장 흐름이냐면 지수적 관점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주가 지수 상황에서도 최근 단기 흐름에서의 주가가 일정 궤도 구간에서의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럼 피로감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네. 하죠. 상승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종목별 키맞추기 현상화 진행 과정에서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러셀 2000이라든가 다우지수 같은 종목들 시장이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LG전자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 그리고 조선주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에서 건설주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흐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종목별, 업종별, 시장별 키맞추기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이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문의 주셨던 실적. 지금 실적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 양호한 시장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네. 라는 두 번째 이제 문의 질문해 주셨지 네. 않습니까? 물론 실적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실적지에 대한 기업들의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이 나아지는 그러니까 전체 미국 시장에 대한 부양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미국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의 실적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좋은 실적을 내더라도 높아진 눈높이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린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몇몇 종목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수출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뭐 방산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식음료 같은 종목들은 실적이 좋았어요. 미국향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눈높이는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 반면에 나머지 뭐 2차 전지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조선은 최근 좋아지고 있죠. 이런 대부분의 종목들은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이 도래했고 실적이 발표되겠지만 혹여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주가에 대한 반응이 크게 하락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크게 시장에 대한 그 어떤 영향력을 가진 요소로서의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안 좋게 나오면 주가 하락할 때 그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그
전략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네. 막상 또 잘 나오면 그만큼 팡 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상외, 서프라이징이 나오면 당연히 시장에서 그 기사들은 실적 턴어라운드. 이제 바닥 찍고 돌아선다라고 해서 주가 그때부터 움직이겠죠. 안 나와도 나쁠 거 없고요. 좋게 나오면 더 좋은 거고. 그런 현상입니다. 영업하셨으면 떼부자 됐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어쩜 저렇게 딱 맛깔나게 말씀을 잘 당장 사고 싶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장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두 개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넘버스, 즉 실적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실적은 뭐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그 사이에 이제 내러티브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그 2020년 이제 한창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11월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규모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면서 그때의 투자 방식은 너무 간단했거든요. 그냥 비대면 성장주에 투자하고 기존의 전통 가치주는 이제 팔면 된다는 거였는데 11월 달에 화이자의 이제 그 백신 3차 임상 결과가 성공으로 발표가 되면서 그때 발표가 된 시점에는 네. 성장주, 가치주 할 거 없이 다 상승을 했다가 본장이 열리고 나니까 성장주들이 좀 급락을 좀 하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빅테크들이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러티브가 이제 사실상 종결된 거죠. 이제는 이제 코로나 시기는 끝나고 과거의 그 가치주나 뭐 이런 것들도 백신이 나와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걸 되면서 기울기가 바뀌어 버려요. 네. 그때 나스닥을 코스피가 앞서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11월부터. 근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 인하를 해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됐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더 이상 지금까지의 내러티브는 이제 힘을 잃어가는 거죠. 이제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게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사실상 시작이 됐고 이제는 진짜 좋은 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내러티브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트럼프의 이슈가 이거를 좀 매도로 좀 끌고 냈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2, 3주 안에 되돌려 놓으려면 네. 빅테크들이 이제 실적들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미국 안으로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서 오히려 그때보다 좀 기간 조정이 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두 분 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많이 예정이 돼 있고 미국 빅테크 거기다가 내일은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시장은 또 눈치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빅테크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하이닉스가 실적을 내일 5조 이상 6조 뭐 이렇게 뿜는다고 해도 과연 주가가 반응하는 분위기인가? 거기서는 좀 물음표가 찍혀요. 근데 거기를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을 계속 우위로 유지를 하는 전제 하에서는 어떻게 보조금을 줄일 것인지가 이제 프라이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럼 정치의 변수가 더 크다? 정치의 변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너무 반도체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은 건조기를 돌릴 때가 맞다. 예, 건설, 조선, 기계 같은 거. 건조기. 예, 그래서 지금은 조선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조선이 방산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모습도 있고 방산 자체는 원래 많이 올랐는데도 반도체나 다른 것들은 조금 치어가는 모습인데도 방산은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 같은 것들 그리고 전쟁 종료의 기대감 때문에 건설도 약간 반응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트럼프가 우위를 유지한다는 선에서는 오히려 반도체만 볼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교수님이 뭐 애둘러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 반도체의 비중이나 중요도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게 맞다라는 쪽. 또 확실히 줄었기보다는 지금 시기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으니까 타이밍의 문제. 예, 지금 그냥 있기 그렇다면 그쪽의 섹터를 봐주시는 것도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셔야겠지만요. 김대준 대표님은요?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돈쌤이나 제가 얘기한 거와 같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관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애매한 뉘앙스의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관화, 기관 조정, 주가 조정 과연 그럼 주식을 팔고 다시 사야 되는지 아니면 기간 조정이면 과연 언제까지 기간 조정? 맞아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해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그림
열심히 아침에 만들었기 때문에 와. 같이 보시면서 이게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거든요. 아름답다. 지난 40년 월봉입니다. 네. 기간 동안에 주가가 880배 올랐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1985년도에 강남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 가격이 1억이었습니다. 9,500만 원. 지금 한 5, 60억 하죠. 한 50배 올랐죠. 그 삼성전자는 네. 그 이상의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네. 중간 단계에서 주가의 변곡점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뉴스성 재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큰 방향성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전제로의 반도체에 대한 기본 장착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준비한 세 번째 자료 한번 같이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반도체 조정에 대한 기간화 과정에 대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우리가 주기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3년 주기로 해서 반도체의 성장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2018년도에는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국의 모든 관공서에 PC를 교체했어요. 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그때 박싱이 나면서 순간적으로 그 올랐군요. 수요가 올라가면서 네. 가격이 급등했고 여기에 대한 생산 시설의 그 계속된 그 투여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네. 하이닉스, 삼성과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성장하고 매출이 좋았고 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정책적으로 허용을 했고요.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곳곳에 짓게 됐어요. 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마찬가지 두 번째 상승 곡선에서의 흐름에서 하이닉스의 주가, 삼성전자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네. 주가 많이 상승했어요. 최근 내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당연히 AI와 관련된 흐름에서의 네.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이든 하이닉스이든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사고자 합니다. 라고 한다면 AI 수요 또는 반도체 수요가 정점이고 앞으로 꺾일 것 같다라는 전제로 시장을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꺾였어. 지금 뉴스는 좋다 나오지만 8월부터 꺾였어. 반도체는 정점이고 이제 내리막길 갈 거야. 요 관점으로 제가 이제 한번 가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준비한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매 주기마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줬어요. 네.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리바운딩을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리바운딩이죠. 정점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보였지만 월봉입니다. 그래서 월봉이기 때문에 오랜 시차를 두고 주가가 움직였다는 점이죠. 네. 리바운딩을 줬고요.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정점 이후에 주가가 리바운딩을 세게 줬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과거 주가의 그대로의 학습화된 주가 흐름을 답습한다라고 한다면 일정 구간에서의 최근 하이닉스의 주가가 뭐 과도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주가 하락이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 일정 흐름에서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의 가격 차들은 뭐 20만 원 약간 아래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저점 부분에 들어왔죠. 리바운딩이 나오겠죠. 네. 시간을 두고 그럼 사야 되겠죠. 오히려 리바운딩이 나와서 지금이 꺾일 시기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을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올라올 때 차익 네. 실현이고 사고자 하는 분들은 사야 되겠죠. 그렇죠. 이 관점으로 그러네요. 리바운딩 관점에서 판단한다. 반도체 경기가 꺾였다라고 보여요. 근데 반도체 경기는 전혀 안 꺾였습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시장을 대응하더라도 지금 사야 될 때고. 그리고 긍정의 시나리오로 시장을 접근할 때는 바이 앤 홀딩 전략으로 가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반도체는 좋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방송 두 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주식 상담소인 줄 네, 알았어요. 그러게요. 차트까지 1대1 제가 반도체 좋아해가지고 왕비로 근데 지금 저도 듣고 뭐 있었습니다. 동양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주도주는 정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정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꺾였다가 한 번 전고점 도전을 합니다. 아. 그게 실패하면 그때 팔아도 늦지 않아요. 고점에는 못 팔잖아요. 에코프로처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하다못해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코스피 기준으로 해도 거의 1850까지 거의 회복을 한 다음에 정말 이제 급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정도로 불릴 상승이 왔다면 첫 번째로 주변에서 모두 그 얘기할 정도로 뜨거워야 되고요. 아직 반도체는 그 정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오르지 적어도 23년 상반기에 2차 전지 정도는 돼야 이제 정점의 느낌이 오는 것이고 그조차도 꺾였을 때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실패하면 그때 팔아도 늦지 않다는 건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의 주요 종목을 길게 보면 근데 계속 파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지금까지 약간 승자의 게임이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그 시절로 돌아갔을 때 삼성전자를 내가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간 보유 편향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을 봤을 때 반도체가 나쁘지 않지만 다른 것보다는 나쁠 수 있다는 것도 늘 고민을 좀 해야 우리는 네. 투자자로서 이제 기회 비용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업황이 꺾였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수급이 너무 세게 움직이면서 소부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10%씩 빠지는 게 7월 중순의 모습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심이 예전 같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회복하려면 첫 번째가 이제 그 실적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되돌려야 된다. 오케이, 네. 거기서 잠깐만. 실적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SK 하이닉스 그 예상치 영업이익 띄워주셨거든요. 네. 지금 증권가에서는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다 종합해 보니까 한 5조 1천억에서 5조 네, 2천억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눈높이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길거리에서는 그 정도 생각 안 삼성전자가 하죠. 서프라이즈 외치면서 하이닉스 눈높이도 엄청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게 5조 2천억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힘든데 네, 반응 없을 이것도 지금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서프라이즈를 내야지 주가가 반응할까, 실적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을까라는 부분은 고민스러워요. 네, 물론 뭐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으면 좋겠죠. 어제 네. 뭐 현대일렉트릭처럼 거의 2배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텐데 당장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크다 보니까 보고 있는 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크게 쇼크나 크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그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만 보면은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는 AI가 관련이 많이 돼 있어서 하이닉스도 실적을 좋아야 되겠지만 빅테크들이 실적이 좋으면서 AI에 대한 투자의 의지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예, 그렇게 돼야 이게 결국 엔비디아를 거쳐가지고 하이닉스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오늘도 뉴스가 나오는데 HBM3가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언론들이 이제 삼성을 좀 예뻐해 주다 보니까 좀 좋게 표현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거는 5세대거든요. 그렇죠. HBM3E라고 불리는 3E. 5세대인데 4세대까지는 삼성도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중국에 팔리는 저가형 모델에만 들어갈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5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언론에서는 이제 통과됐다는 것만 얘기가 좀 나와서 기대감을 펌핑을 하는데 그 이유가 삼성은 지금 어찌 됐던 레거시를 벗어나서 HBM에 올라타야 돼요. 네. 그걸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할 거라고 봐요. 네네. 근데 언제 할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실적은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그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의지 그리고 삼성은 HBM 통과. 3 5세대의 통과가 중요하다. 내 하이닉스 실적은요. 하이닉스는 한 6조 이상 나와야 되지 6조 이상 않을까.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표님은요. 뭐 6조가 아니라 7조가 나와도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 이후의 상황은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로가 아니라 아래로.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실적을 들여다보면 네. 뭐 우리가 이제 그 HBM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 기대치가 최근에 상향화됐죠. 근데 전체 하이닉스 매출적 측면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해 HBM 관련된 매출이 대략 한 15%였어요. 네. 전체 매출에서. 올해 좀 더 상향화돼서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이닉스의 절대 매출의 영향을 물론 영업이익단에서의 흐름은 좀 많이 증가하고 있죠. 네. 절대적인 비중은 아닙니다. 디램 반도체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실적치 자체가 아주 서프라이징한 내용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때 이제 그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겠죠. 뭐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 또 여기에 반대하는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디램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향후 전망치는 긍정적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날 주가 반등 주겠죠. 네. 그래서 빠지면 사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빠질 때 네, 빨리 들어가야 실적으로 되는 중요한 것 거구나. 같아요. 전체는 네. 디램이 큰데 지금 시장이 이제 밸류를 주고 있는 거는 AI 부분이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괜찮게 나오면 또 반응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이제 서프라이즈지만 디램에서의 성장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면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가 못 가면 우리 시장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맞아요.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나 2차 전지가 지금 죽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를 본다면 하반기에는 그럼 반도체는 없는 건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기술주가 과매수되고 고평가됐다. 이제는 관망할 때다. 특히 아시아랑 신흥시장의 기술주, 대만의 TSMC,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얘네들을 빼자. 콕 집어서 이제 빼자고. 추천 종목에서 빼버리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이걸 왜 빼냐. AI 지금 들어와가지고 프리미엄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만 AI가 있는 건 있는 건데 반도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이클 성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 AI는 플러스 알파로 붙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 모건 스탠리 얘기만 들으면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도 외국계 리포트 때문에 반도체가 좀 흔들렸던 경험은 꽤 있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 그때도 모건 스탠리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 보통 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보고서 내용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나름의 프라이싱이 들어갔었는데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논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고평가됐다고 하면 물론 사실 더 고평가될 수도 있는 게 주식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 AI라고 하면 AI를 주도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였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건 빅테크들의 투자거든요. 네. 빅테크들이 실적이 괜찮아서 계속 우리는 아직 AI로 돈을 벌고 있지 못하지만 언젠간 될 거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할 거야라는 의지만 계속 유지를 하고 실제 투자가 집행된다면 AI 랠리는 끝날 이유는 없고요. 어쨌든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도 넘어갈 건데 이제 디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빨리 통과를 해줘야 레거시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뭐 예전에 윈터 이즈 커밍도 사실은 윈터가 그렇게 길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리포트의 약발은 이제 주말이 됐기 때문에 대가 가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 약발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그 뜻은 결론적으로 하반기 주도 섹터 결국 이런 기간 조정 거친 후에 반도체밖에 없다. 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에 그렇게 냉담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상반기처럼 이렇게 마구 달리기에는 조금 기대 수익률은 낮추자. 이게 되게 애매한 게 하이닉스 기준으로 그럼 전고점을 돌파를 다시 할 거다 말 거다라는 저는 기준이면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안 좋을 때도 좀 하이닉스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10% 넘게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20만 원만 되면 저가 매수가 그냥 탁탁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밀리지 않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렇게 특히 제가 또 반도체 자체에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빠지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얘네들이 빠져야 진짜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당장은 뭐 기간 조정일 수도 있고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되는 구간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메인 자금들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근데 저도 돌파 네. 가능성에 점수를 좀 더 주는데요. 네. 우리가 모건 스탠리 데이터 그 레포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어떤 내용이냐면 네. 지금이 아니고요. 하반기.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 이후에 선거 이후에 반도체 거론한 몇몇의 종목들이 과매수. 그러니까 고점 논란이 지금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레포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10월까지. 네, 반도체 전체적인 사이클은 긍정적이다. 하반기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에서 주요된 레포트의 핵심이거든요. 하반기에.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 흐름에 아까 거품이 꺼질 때서야 비로소 거품인 줄 안다는 파워르 장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올라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올라탄다고 한다면 혹시 사실 좀 저는 불안하신 분들은 좀 네. 핵심주 위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삼성전자, 핵심주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핵심주. 지금은 오히려? 소부장은 너무나 변동성이 커져 있어요. 그래서 업황이 좋고 다 좋을 수 있지만 그 수급 때문에 밀릴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빠져서 이제 그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일단은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핵심주 위주로 가자. 예, 좀 변동성을 좀 줄이는 전략을 쓰면 반도체에서도 조금 스트레스를 좀 줄이면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궁금한데 있습니다. 그럼 네. 대표님도 반도체주 관련해서 투자 전략 세울 때 좀 네. 대장주 그러니까 핵심주 위주로만 하고 약간 소부장이나 이런 라인들은 살짝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니요, 생각하실까요? 소부장 사야죠. 오히려 어허, 소부장이요? 두 분의 의견 갈려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센티에 따라 다르요 센티가 센티에 좋을 따라. 때는 소부장을 가야 되고 지금 약간 밀릴 때는 지금 핵심주로 사야 가야 됩니다. 돼요. 오, 소부장을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자료 한번 같이 네네. 보시면서 네. 소부장이 왜 약하고 언제 움직이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소부장 언제 소부장 움직이는 잘 거예요, 됩니다. 도대체? 소부장은 반도체가 움직이면 항상 같이 움직일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좀 전에 돈쌤이 이제 그 수급개성, 그러니까 재고 물량을 떨이는 아니지만 재고 물량을 소진시키면서 완성체 업체들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소부장은 안 움직이죠. 네. 소부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피크가 와야 되거든요. 산업의 피크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규 주문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ASML이 그 실적 발표했죠. 실적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이 노광 장비라는 것이 반도체 경기가 피크에 올라갔을 때 추가 주문을 계속 하거든요. 지금은 재고를 소진하는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소부장이 언제 움직이냐를 보게 되면 제가 그림에 보면 삼성전자와 뭐 대표 종목이 한솔케미칼 이제 소재 대표 종목입니다. 네. 주가 흐름 패턴입니다. 월봉입니다. 네. 시차가 있죠. 네. 지금 보면 동기간대에서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동기간대에서 움직임인데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여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이 정도 시차를 두고 소부장이 움직입니다. 위에가 삼성전자, 그렇죠. 아래가 한솔케미칼. 소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시차를 두고 움직입니다. 소부장들은.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죠.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올해 뭐 수출이 역대급입니다. 6월 수출이. 그리고 올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도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경기는 좋아집니다. 그러면 재고가 소진되죠. 네. 재고가 소진되면 신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주문이 그러면 들어가겠네요.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 신규 수주가 들어갑니다. 이때 소부장이 갑니다. 그래서 소부장 종목은 지금 못 갔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네. 이제부터 움직일 것이다. 시차가 원래 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네. 핵심적으로 잠깐 피해 있자라는 것이고 물론 당연히 대장주가 먼저 가면 그 다음에 발주가 일어나서 소부장 가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예. 설비 투자가 별로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 늘려놨기 때문에. 미리 늘려놨고. 그래서 약간 과거 패턴하고 조금 다른 것도 인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투심이 반도체에 있을 때는 당연히 변동성이 높은 소부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레거시보다는 삼성전자 관련 레거시보다는 하이닉스 위주의 이제 HBM 라인들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I 랠리가 다시 돌아오면 상반기 전략을 다시 쓰면 되고 네. 그게 아니고 정체되어 있으면 핵심주 위주로 좀 피해 있다가 그게 그러다가 레거시가 다시 살아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의 소부장에 들어가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 분의 성향 그리고 그쵸.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 그쵸, 거기 그쵸. 때문에 나는 이게 기회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소부장을 그쵸. 또 노리실 수도 있는 네. 거고 변동성을 또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 혹은 좀 나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좀 지금은 피해 있자. 공격할 때가 아니다. 그런 라고 분들은 생각합니다. 또 반도체 대형주들 혹은 아예 반도체를 안 보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쵸. 요 그럴 투자 수 성향에 있죠. 따라서 저희가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면 시나리오는 이제 여러분대로 성향대로 입맛대로 짜셔서 잘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얘기가 되지 진짜 않을까. 반도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딴 거보다 네. 삼성전자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빨리 또 삼성전자가 어떤 기술을 인정 못 받아서 이렇게 험난한 시기를 보내는 거 처음 봤거든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뭐 잘못을 따지려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피해 가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잘 되길 네. 바랍니다. 내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되고 나서 좀 뭔가 분위기 전환이 돼서 그쵸. 전반적으로 다음 주는 또 8월이에요. 네. 8월 달에는 좀 완전히 다른 색깔. 한여름 지나면 반도체 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8월 달에는 좀 다른 색깔의 반도체장이 펼쳐지기를 좀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불만하는 리포트에서도 여러 가지 리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